안녕하세요. 이교수 인터랙션의 이교수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보신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게는 가족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친구 사이, 직장 동료, 혹은 상사와의 관계 등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숱한 오해와 실수가 일어나곤 합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과를 할 때 막상 어떻게 사과를 해야 상대방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배운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웹툰 작가 주호미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특수교육 교사에 대해 고소를 한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최근에 공개하신 입장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진정한 사과를 의미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경영대에서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해당 입장문을 살펴보았고 프로답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은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 그리고 그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4가지 조건을 함께 알아보면서 입장문을 통해서 비춰진 조호민 작가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 기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입장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프로답게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취업 전문 사이트인 인디드.com에서는 사실 이런 주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바로 이런 정보들을 제가 참고를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꼭 쓸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갖추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사과의 타이밍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되도록 빨리 사과하는 것은 일단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그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더 큰 갈등으로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많은 당사자나 법적인 민감한 사안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황을 살피고 모든 관련 당사자의 심리적인 상황까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사과를 조금 미루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너무 빨리 사과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우민 작가의 사건은 작년 9월에 일어난 일이고 1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자 이제서 사과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시기상 많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특수교사 입장에서 보면 현재 공개적으로 올라온 조우민님의 입장문이 진정한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갖추어야 하는 그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못했다, 사과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유나 변명을 최대한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이래서 어쩔 수 없었고 저래서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계속 그 이유나 변명을 늘어놓게 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과를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도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호민 작가의 경우 해당 교사에게 사과한다는 말을 했고 본인들의 성급한 판단을 후회한다고는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그 다음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고소와 그에 따른 직위 해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 조치가 교사의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줄 몰랐다면서 학교나 교육청 그리고 자문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입장문에서 제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그 주호민 작가 부부가 자신들의 판단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끼친 영향을 부정하거나 최소화시키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본인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문이 상대 교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롯이 본인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호민 작가의 입장문에서 특수교사에게 사과를 한다고 언급을 하였고 심지어 탄원서까지 내겠다고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를 진정성 있게 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갖추어야 하는 그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상대방이 느낄 감정에 대해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잘못을 언급한다면 상대방은 그 사과가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겼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당신의 입장이나 감정을 좀 더 깊게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고 당신이 느꼈을 고통이나 그 감정을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상대가 느끼기에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주호민 작가의 입장문에서 드러난 것은 다른 특수교사나 학부모들에 대한 사과는 명백히 나와 있을 뿐 진짜 당사자인 그 아이의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상대가 느꼈을 당혹감이나 오랜 시간 동안 직위 해제가 된 기간 동안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는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마련인데요. 자신이 부모로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왜 같은 인간인 상대 교사에게는 대입할 수 없었는지 약간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 교사의 입장에 서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특히나 그 당사자인 교사의 입장에서 이 입장문을 본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갖추어야 하는 그 네 번째 조건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약속이 되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그 사과가 잠깐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이를 증명하게 되겠죠. 주호민 작가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낼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직위 해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미 바로 했었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기상으로 약간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가 갖추어야 하는 4가지 조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호민 작가의 입장문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주호민 작가 부부가 해당 교사와의 직접적인 대화는 자신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고소라는 방법을 택하면서 이렇게 하면 중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이나 서로에 대한 사소한 오해들이 사실은 열린 마음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부족해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흘러갔다는 점에서 가장 아쉽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늘 실수와 깨달음을 반복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현명하게 꺼내어 쓰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